조달입니다. 자, 오늘 다뤄볼 주제는 콜린성 두드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콜린성 두드러기는 제가 중3 때 갑자기 생겼거든요. 불현듯. 그래갖고 많이 당황했어요. 예, 진짜. 정말 많이 당황해갖고 막 몸둘 바를 몰라하고 갑자기 몸이 막 두꺼비 피부처럼 막 바뀌고 땀 배출이 안 되고 막 몸이 따끔따끔거리고 그러니까 특히 이런 왜 제가 또 이걸 하게 되냐면 이렇게 건조하거나 매우 추운 날씨에 콜린성 두드러기가 최악이거든요. 진짜 환경적으로. 그렇기 때문에 막 진짜로 어디 지하철이나 혹은 공공장소에 긴장할 수 있는 장소 같은데 어떤 사람들이나 공적인 장소에 들어가면 사람이 깜짝깜짝 놀래갖고 아마 공감할 겁니다. 막 등이 따끔따끔거리고 막 개미 1000마리가 막 등을 긁는 느낌이 들 거예요. 막 막 이럽니다. 또 이 이야기를 하게 됐던 것도 제가 새해 연말에 이제 친구들하고 모임하고 뭐하고 하면서 막 괜히 이제 술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 말고도 그 모임에 콜린성 두드러기 걸린 친구가 2명이 더 있더라고요.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아 이게 나만 걸린 특별한 병이 결코 아니었구나라는 어떤 안도감과 어떤 위안이 되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어떤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자 이제 어떤 저의 어떤 제가 어떤 콜린성 두드러기를 개선했던 노하우와 그리고 좀 어떤 피드백을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. 제가 전에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 콜린성 두드러기 관련해갖고 어버버버 막 하면서 영상에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 영상도 되게 길고 어떻게 되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력이 많이 부족해갖고 이번엔 좀 이제 뭐 필요한 것들만 생각나는 대로 임기응변을 해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그 당시에 전 지방에 있었고 저 때만 해도 제가 걸린 때가 2006년도 정도 되니까요. 6년도 7년도 되니까 아닌데 2005년도 정도 됐겠다. 2004년도 정도 되는 2004년도에 걸렸으니까 어쨌든 그때 당시엔 정보 이런 게 없잖아요. 그래서 피부과를 여러 군데 갔으니까 그냥 아토피라고만 치부하더라고요. 갖고 우유 아무튼 몸에 좋다는 어떤 몸에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보양을 할 수 있는 어떤 음식들은 다 먹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. 풀하고 밥하고 김치 나물만 거의 진짜 수년을 먹었어요. 이거 저 주변 친구들 알아요. 그래서 너 왜 지금 고기 먹고 사냐 막 이래요. 친구들이. 그래서 특전사 갈 때도 동기들한테 별명이 뭐였냐면 순두부로 가있어요. 순두부. 왜냐면 저 고기 반찬 나오잖아요. 특전사 있을 때 뭐 어떤 고단백 음식 그 다음에 뭐 기름에 튀긴 음식 어떤 정크푸드 이런 음식이 나오면 애들 거의 다 줬어요. 그리고 저 두부 달라고 그랬어요. 왜냐면 전 두부가 잘 맞아서 두부를 먹고 뭐 하면 알러지 반응이 안 나더라고요. 갖고 쟤 왜 이렇게 순두부를 좋아하냐면서 동기들한테 거의 놀림거리가 많이 됐었거든요. 특전사에 근무할 때도.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또 그 학창시절에 그런 거 났을 때도 불구하고 말 안 했어요. 왜냐면 몰라요. 애들이 이야기해봤자. 하고 부모님도 뭐 심지어 이해를 못 해주는데 제가 왜 이렇게 성격이 변했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왜냐면 두드러기 이게 고통스럽잖아요. 한번 이게 발생하고 훅 들어가잖아요.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막 텐션이 확 높아지고 날이 확 섰다가 쭉 또 어느 순간 또 떨어지잖아요. 그래서 그때 그 기분을 공감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혼자 끙끙 앓았거든요. 그래서 그때 당시에 되게 의기소침했었고 어디 가서 이야기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픔을 공유할 데가 없다 보니까 되게 좀 제 내면과 어떤 외면이 되게 어두워졌었어요. 그래서 그때 걸리고 저도 1년 정도는 그냥 방치했어요. 왜냐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. 그래서 진짜 막 운동을 하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운동을 좋아했지만 운동을 하는데도 막 너무 힘들고 왜냐면 땀 배출이 안 되니까 열은 계속 나는데 운동을 하면서 근데 그 열이 땀을 통해서 배출이 되면서 순환이 돼야 되는데 순환이 안 되고 계속 열이 몸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몸도 계속 건조해지고 막 그 다음에 막 자결감도 일어나고 해서 너무 힘들었었어요. 그래서 계속 저도 연구를 하고 제 몸에 계속 이제 테스트를 많이 했었죠. 그래서 저도 진짜 한참 성장기 클 나이에 진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막 나물 위주의 음식만 먹고 되게 이런 식으로 막 음식을 먹어갖고 자극적인 거 먹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막 그랬는데 한참 클 나이에 그래갖고 아마 진짜 그때 잘 먹었으면 5cm 더 컸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래서 지금까지도 습관적으로 계속 운동을 하는 이유가 어쨌든 몸에 어떤 순환을 시켜주고 열 배출 및 그 다음에 어떤 열을 한 번씩 몸 체내에 있는 몸에 있는 열을 배출해주다 보니까 그 순환적으로 되게 저는 좋더라고요, 몸에. 그래서 운동 안 할 때보다 꾸준히 운동을 할 때가 훨씬 뭐 어차피 운동을 안 해본 적은 없지만 그 어떤 콜린성 두드러기를 개선하는데 되게 좋았어요. 하고 또 체력적이고 멘탈적인 면도 운동이 또 잡아주잖아요. 그래 되게 좋았고 또 두 번째로는 식생활이 제일 중요한데 어느 병원 가도 아마 식생활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겁니다. 그래서 저를 어필하는 건 아니지만
저 우선 첫 번째로 술, 담배를 안 합니다. 술, 담배를 안 한 이유가 콜린성 두드러기에 대한 어떤 영향도 조금은 있어요. 조금은. 어떤 성격적인 면도 있겠지만. 그리고 최대한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그래요. 제가 확실히 불규칙적인 생활, 막 일정한 시간에 자지 않고 바이올리듬을 깨는 행동들을 자주 하면 막 새벽에 잤다, 아침에 잤다 막 이러면 확실히 두드러기 반응이 많이 일어났었어요. 그리고 그 세 번째는, 먹는 게 정말 제가 볼 땐 제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. 네. 항상 뭐 정크푸드 먹고 그 다음에 뭐 어떤 패스트푸드 같은 거 먹잖아요. 햄버거, 그 다음에 뭐 편의점에 파는 뭐 과자, 아이스크림 이런 음식만 위주로 먹으면 근데 확실히 틀려져요. 저도 돌이켜보면 이 두드러기가 발생했을 때 중3 이제 고등학교 입시 때 그때 새벽에 맨날 독서실 가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또 밥 같은 거 되게 이렇게 라면 같은 거에 패스트푸드 먹고 하면서 그때 약간 체질이 바뀌면서 콜린성 두드러기가 발병했었던 것 같은 유추가 있거든요, 저도.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활들이 아마 반복되고 조금씩 이렇게 하면서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. 잦은 과음이라든지 잦은 불규칙적인 생활이라든지 잦은 뭐 어떤 잘못된 식습관이라든지 분명 원인은 있을 거예요. 그게 생기게 된. 저도 그게 원인이 있었었고요. 그래서 이제 저도 아직 느낀 게 고기라든지 지금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고기라든지 이런 거 먹습니다. 물론 먹어요. 고기도 먹고 뭐 유제품도 먹고 다 먹어요. 근데 유제품은 이제 자주는 못 먹어요. 유제품은 제가 두드러기 때문에 못 먹는 게 아니라 유제품도 지방이 좀 적은 거 저지방이나 무지방 위주의 어떤 동물성 지방이 많이 들어있잖아요. 어쨌든 유제품에. 그래서 그런 함유가 좀 적은 치즈나 적은 어떤 유제품을 먹으면 확실히 반응이 덜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. 근데 이렇게 만약 예를 들어 제 영상을 보고 활용해 보신다면 어떤 맞는 어떤 이런 그 팁이 있다면 그걸 활용하세요. 활용하시고 저는 그 어떤 동물성 지방, 동물성 어떤 식품들을 많이 먹어도 대신에 동물성 지방이 많이 함유된 예를 들어 삼겹살 같은 거 먹으면 저는 반응이 많이 일어나요. 근데 쇠고기의 어떤 살코기 위주로 음식을 먹으면 그 두드러기가 크게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. 하고 뭐 어떤 갑각류나 어떤 그 생선류에도 고단백이기 때문에 어떤 뭐 콜린성 두드러기가 발병한다고 하는데 저는 물에 사는 음식들을 먹으면 절대 어떤 반응하지 않습니다. 물에 사는 음식. 근데 밀가루, 그 다음에 동물성 지방이 저는 엄청 반응을 많이 해요. 예. 그래서 저는 그 두 개를 좀 최대한 좀 피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근데 너무 일상에는 맛있는 빵, 피자, 햄버거, 라면, 그 다음에 뭐 아이스크림,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? 우유, 요거트 정말 다 유제품으로 시작해서 유제품으로 끝나고 모든 요즘 일상에 요즘 현대인들의 식단이 그리고 삼겹살, 그 다음에 뭐 차돌박이 다 맛있는 고기는 동물성 지방들이 많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걸 좀 빼고 약간 쉽게 말하면 피트니스식의 어떤 식단을 약간 밀플랜을 짜서 전 주로 먹는 편입니다. 오트밀을 먹는다든지 혹은 뭐 닭가슴살을 먹는다든지 여러분들한테 이거 물론 적용하라는 거 아니에요. 근데 그런 쪽으로 한번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트라이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는 좀 자극적이지, 그러니까 짜고 맵고 단 건 전 잘 먹어요. 그거는 크게 반응하지 않더라고요, 저는. 근데 기름진 거, 동물성 기름이 많이 함유된 음식이나 글루텐, 그 다음에 밀가루 음식이 많이 함유된 거는 확실히 저한테 몸이 안 맞더라고요. 근데 밀가루도 약간 통곡물 같은 거 있죠.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기 있는 것들 많아요. 건강한 것들, 건강한 음식 위주로 먹으면 확실히 몸에 그런 두드러기 반응이 덜해요.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저는 이제 겨울 되면 보습을 많이 합니다. 왜냐면 두드러기 자체 우리가 발병할 때 몸이 우선 이제 자결감이 일어나면서 열이 확 올라오면서 몸에 건조 현상을 만들잖아요. 그러니까 몸이 막 되게 막 그 메마른 느낌이 많이 들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막 그 두꺼비 피부 같이 막 올라오고 뭐하고 할 때. 그래서 그때는 저는 이제 평상시에 겨울에는 이제 두드러기 할 때 이제 보습을 이제 최대한 많이 해주려고 노력하죠. 그리고 뭐 저도 이런 커뮤니티 같은 거 많이 보고 했었을 때 뭐 반신욕을 많이 한다거나 사우나를 하신다고 하거나 또 개개인만의 어떤 그 콜린성 두드러기를 이겨내는 팁들이 있어요. 근데 다양하게 시도해 보시고 제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저도 생각 외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겼지만 이 다양한 유형이 있어요. 한 유형은 진짜 저같이 이겨보려고 노력한 유형이 있고요. 또 두 번째는 나는 먼 놈의 팔자와 체질이 뭐 같아가지고 그냥 이런 뭉댕이 같은 이런 질병에 걸렸나 자포자기하는 이렇게 유형이 있고 딱 두 가지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
확실히 콜린성 두드러기 제가 걸렸을 때 하고 그때 엄청 극한에 심했을 때 진짜 약간 좀 삶의 의욕이 많이 없었거든요. 저도 너무 힘들어가지고. 왜냐면 이 병에 대해 뭐 어떤 병명도 모르겠고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겠는지도 너무 막연하고 그래갖고 그 당시에 정말 저도 의기소침하고 약간 저 어느 정도의 어떤 삶의 활력이 엄청 다운됐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지 마시고 제가 아까 나열했던 것들 뭐 규칙적인 운동을 해보신다든지 당연히 물론 할 때 초반에는 엄청 힘들어요. 왜냐면 막 열 배출도 안 되고 막 몸도 따갑고 그런데 그거 이겨내시면서 그 뭐 운동을 시도를 해서 뭐 땀 배출을 하면서 열을 한 번씩 빼면서 순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우나를 한다든지 반신욕을 한다든지 하면서 자기만의 어떤 콜린성 두드러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꼭 모색하는 게 정말 좋다라고 생각합니다. 아까 후자 유형으로 이야기했다시피 나는 어떤 이상한 팔자를 팔자에 어떤 이게 직면해가지고 나는 안 돼라고 이렇게 자포자기 하시면 절대 안 돼요. 진짜 이러면 진짜 내가 어떤 꿈에 다가가는 데 있어갖고도 제동이 걸린다니까. 이 두드러기가 정말 고통스러운 건데 저도 알아요. 진짜로. 미칠 노릇입니다.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없고. 왜냐면 사람들이 아토피는 대중화돼서 아는데 콜린성 두드러기 이야기하면 What the hell 잃어버린다고요. 예. What happened? 막 이러면서 진짜로 그냥 아나무인 해버린다니까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이겨내시고 다양한 방법 시도해보세요. 근데 아무래도 거의 제가 알기로 모범답안은 규칙적인 생활하고 깔끔한 식습관과 또 규칙적인 운동입니다. 그러니까 약간 헬스 라이프를 약간 영위하시면은 직접적으로 많은 개선이 될 거예요. 그러니까 다 막 당장 피우고 있는 담배를 끊어라, 지금 내가 과음한 술을 끊어라 이런 건 아니지만 조금씩 줄이셔서 진짜 두드러기가 완화가 되면 정말 여러분도 어떤 삶에 있어갖고 많이 이런 보탬과 어떤 추진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. 전 진짜 그랬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 어떤 두드러기로 아팠던 성숙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뭐하고 하는 데 있어서도 좀 이렇게 멘탈이 좀 더 세진 것 같고 그때 오히려 어떤 청소년기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는 어떤 젊은 나이에 생겼던 이 두드러기로 인해서 오히려 좀 더 한층 좀 두텁게 이렇게 성숙해진 것도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. 그리고 진짜 또 제가 이 시기에 또 이 영상을 올려야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콜린성 두드러기가 진짜 겨울에 유독 고통스럽거든요. 여름에는 왜냐면은 거의 평균 온도가 워낙 계속 덥기 때문에 항상 땀이 나고 열 배출이 되면서 어느 정도 대부분의 어떤 콜린성 질환이 평균적으로 건조하고 추울 때 진짜 이게 진짜 죽을 맛이란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고 제가 많은 영상을 올리고 있어갖고 다른 댓글들은 많이 확인을 못하지만 저도 개인사가 있고 개인 직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콜린성 두드러기 관련해서 어떤 이런 Q&A를 많이 올려주신다면 제가 진짜로 많이 귀를 기울이고 두 눈을 똑바로 떠가지고 어떤 팁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이런 건조하고 한겨울에 콜린성 두드러기에 대한 고통 저도 압니다. 그리고 연말에 친구들이 그때 이제 제가 과자도 먹고 그때 막 육고기도 먹고 그랬거든요. 근데 야 너 콜린성 두드러기 걸린 친구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. 모임에서 야 너 콜린성 두드러기 걸렸다는데 막 이런 거 먹어도 돼? 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그런 모임 때 좀 이런 정크푸드라든지 좀 이런 식으로 음식을 편하게 먹으려고 평상시 집에서 먹고 뭐하고 할 때 최대한 깨끗하게 먹으려고 해요. 진짜로 뭐 흰쌀밥에 김치에 닭가슴살에 샐러드에 뭐 이런 식으로 먹는다든지 하고 오트밀이나 혹은 뭐 이렇게 돼지고기 육류 지방이 적은 그런 살코기 위주의 음식으로 해서 뭐 채소랑 해가지고 김치랑 해서 먹는다든지 해서 약간 좀 못 만드시는 분 약간 피트니스 스타일로 해서 약간 식단을 주로 꾸리거든요. 어떤 몸에 필요한 뭐 영양제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씩 챙겨 먹고 있고요. 뭐 비타민, 오메가3 이런 식으로 몸에 득이 될 수 있는 이런 서플리먼트도 조금 챙겨 먹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. 그래서 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그냥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 아까 후자 이야기 했듯이 그래서 콜린성 두드러기가 일반인처럼 이렇게 개선이 된다면 정말 그거만큼 소중한 남들한테 이게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거지만 병 걸려봤다가 일반인으로 돌아오면 또 이 느낌 또한 신선하고 좋거든요. 그래서 막 이런 건조한 날씨에도 땀 나고 열 배출되고 똑같이 이런 순환이 원활하게 대사가 이렇게 원활하게 되고 순환도 원활하게 되고 하는 느낌 받으면 정말 기분 좋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런 건조한 날씨에 유독 컨디션이 안 좋고 불규칙적인 생활을 했을 때 바로 저도 몸이 바로 반응하거든요. 이게 완치는 어려운 것 같아요. 제가 주변에 완치됐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계속 이거는 제가 볼 때 불치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냥 노력하고
근데 그 노력하는 과정이 정말 삶에 있어가지고 많이 도움이 돼요. 건강할 수 있는 어떤 플랜들이 짜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삶에 많이 활력소가 되거든요. 전 개인적으로. 콜린성 두드럭이라는 어떤 동기로 인해서 꾸준하게 지금 운동도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정크푸드라든지 어떤 심한 어떤 드럭 같은 것도 아예 시도조차 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, 그래서 오히려 콜린성 두드러기를 걸려서 초반에는 고통스럽고 많은 어떤 그 실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역으로 더 많은 득을 얻었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. 네.